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강세에 힘입으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SEC가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을 한 건데요. SEC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조금 더 상위 개념인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SEC 승인 결정에 따라서 앞서서 상장을 좀 신청했던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소에서 상장되면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를 좀 앞당기는 대형 이벤트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가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33년 11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썼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좋아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각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5%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2,600선 향해서 올라갑니다. 2,5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2,70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강보합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80선 향해서 8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장 초반이긴 하지만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자동차 부품 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 하나가 또 자동차 쪽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를 사는 비용에 있어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년 말에 또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급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막판에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요. 자동차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주들에게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증설과 판매 단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각이 좀 다소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올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쨌든 자동차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대형주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게 된다면 이 훈풍은 또 다시 부품단에게도 차례로 불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미리부터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 수요일 날에는 공개 방송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 오랜만에 하면서 일단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잡주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떠 있는 잡주 말고 바닥에 있는 잡주를 하자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제 CPI 지수를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일단 예상치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시장이 반응하고 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풀어갈지는 이제 시장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상치가 조금 좋아졌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다. 금리 인상 해버리겠다. 뭐 이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물가 잘 잡히고 있고 뭐 2%대 진입을 이제 곧 앞두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3월 달은 뭘 좀 거시기에도 한 5월 달쯤엔 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하여튼 좋은 얘기 이제 구체적인 언제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올해 안에 뭐 5번 할 거다 인하를 뭐 3번 할 거다 아니면 2번 할 거다 뭐 등등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 미국 시장은 올라가겠죠. 근데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건 압니다. 조정받아 또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자 미국 시장 볼게요. 미국 시장을 보면 여전히 떨어지거나 그런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냥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하고 잠깐 밀렸다가 밀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지.
결국은 저는 미국 시장 간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다가 밀리게 되면은 그 중에서 IT가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 미국 시장 안 빠졌잖아요. 미국 장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오늘 밤서부터 이제 미국 장이 빠지는 것 같으면 IT는 잠깐 접고 잡주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쁠 것 같으니까 현금화해 놓고 도망가라 이게 아니고 그거를 잡주를 해라. 근데 오늘도 보면 잡주가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잡주는 그냥 이것저것, 그러니까 주도주는 아니고 시가총액 막 조다리기까지는 아닌데 가벼우면서 급등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걸 가지고 저는 도구 잡주라고 해요. 도구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도구 잡주 그러면은 저는 그게 안 좋은 건 먹지도 못하고 그건 완전히 하여튼 아주 되게 불량한 애들이고요. 잡주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IT 섹터라서 뭐 주도주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잡주예요. 그러니까 작전주, 세력주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도 보면 가상화폐 급등 나오죠. 토스 관련주 급등 나오죠. 결제주 급등 나오죠. 이거 다 잡주입니다. 그리고 어제 움직였었던 에너지, 가스 관련 다 잡주예요, 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잡주 아닌 것들은 시가총액 좀 큰 거, 건설주, 뭐 조선주, 뭐 은행주 이런 잡주 아니죠. 그리고 IT 잡주 아니고 이런 애들은 그냥 등치 큰, 그냥 뭐 시장에서 가끔가다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재미없어도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알만한 그런 이제 뭐 그룹 관련주 있죠. 뭐 재벌 그룹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그냥 무거운 애들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개별 잡주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잘 움직이는 이런 시장 속에서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전략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미국 시장 보면은 이게 흔들릴지언정,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오늘만 봐서는 그리고 뭐 CPI 지수도 잘 나올 거라 하니까 돌파 기대감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돌파가 되길 저도 바랍니다. 돌파가 되면 뭐 IT도 좋지만 뭐 자동차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뭐 안 가는 게 이게서 제약주도 올라갈 거고 다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조정받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IT만 조금 미끄렁거릴 뿐이지 다른 애들 잡주들은 잘 갈 겁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14,000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려갈 가능성 지금 어제까지는 반반이었는데 지금 내려갈 가능성 한 40% 보고 30, 40% 봅니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어제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는데 오늘도 또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 시장이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라는 걸 얘네들은 미리 뭐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을 뭐 미래 타임머신 타고 왔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거를 눈치를 채고 먼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참 답답하죠. 6거래일 동안 빠져요. 일본 시장은 또 34년 만에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지금 뭐 어제 빠졌어요? 안 빠졌죠? 오늘 빠졌어요? 안 빠지죠? 안 빠졌단 말이에요. 안 빠지고도 그리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도 좋고 그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근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2,500은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것 같고 이거 다 어제 해준 얘기입니다. 2,500은 다 지지해줄 것 같으니까 흔들리더라도 바닥에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제약주라든지 버티면 돼 이런 애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성산업도 줬잖아. 뭐 유가 조금 뭐 하락했다라 그러는데 빠질 자리가 있어요.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권역에 있는 애들은 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2,500개 주고 일로 떨어지려 그러면 일단 일본 시장부터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까 봤던 일본 시장 있죠? 얘부터 일단 끌어내리고 너 잘못 올라가서 내려와 해갖고 일로 쭉쭉 끌어내려갖고 한 31,000까지 박살을 내버리고 미국 시장도 야 너네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떨어질 거지 하고 쿵 떨어지고 14,000개 일로 떨어져야 우리나라도 그때서야 일로 떨어지지. 이미 우리나라는 일로 떨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쟤네 나라들은 다른 나라는 다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500은 아주 콘크리트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는 바닥이라고 보고 먼저 고점에서 지금 이유 없이 뭐 별로 잘못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빠졌으니까 먼저 미리 매를 맞았으니까 지금에서 뭐 종목들 바닥에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요? 뭘 팔기는 살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지하고 일단 CPI 지수 오늘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좀 돌파하면 종목들 그때서는 이제 좀 사야 되는 그래서 뭐 질러 매수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하면
진로 매수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고적 돌파하면 이제 종목들 이제 진로 매수해도 되는. 근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안정적인 바닥에 있는 테마주 위주로 매매 대응하는 게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시장 방향성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유리한 거고요. 뭐 내일서부터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전고 좀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마인드를 강하게 약간 쫓아가는 마인드로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바닥주 위주로의 매매 대응을 하시고 현금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일단 CPI 지수 발표한 후에 방향성을 찾은 뉴욕 증시를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일단 2,500선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흔들리더라도 바닥주 그리고 패턴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성우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현재 흐름 먼저 보실 텐데요.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8,980원 선에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차례 또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좀 빠졌죠. 한 6거래일 동안 빠지면서 대형주들도 살살살 밀리기는 했는데 이미 성우하이텍은 먼저 밀려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 현대차, 기아차도 그때 대비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지지 라인이 2,500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깨지려면 미국 시장이 엄청 빠지거나 일본 시장 엄청 빠져야 되는데 걔네 나라들은 지금 전고 좀 돌파를 했고 또 미국도 돌파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주들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거나 반등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어제도 기아가 거의 1% 가까이 반등을 줬는데 오늘도 1% 또 올라가니까 양봉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양봉이 그러니까 불씨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불씨가 두 개 있는 게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대형주 쪽에서도 하반 경직 계속 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거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서현이와 SL, 화신, 세종공업도 지금 2%대 강세, 1%대 강세.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불씨를 떼기 시작하니까 불을 계속 떼면 물이 끓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수가 뭐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화 대응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CPI 지수 때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IT만 조금 흔들릴 뿐이지 잡주들은 더 잘 갑니다. 뭐 결제 관련주,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토스 관련주. 오늘 얘네들 아주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애들 아주 신나게 아마 계속 상한가 치고 계속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IT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나쁜 장이 아니에요. 박스권을 가둬놓고 개별주, 바닥주들, 테마주들은 걔네들만의 리그, 걔네들만의 상승장이 찾아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어봤자 수익도 안 나. 한 달 내내 갖고 있어봤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지금 사면 그렇게 있을 때 개별주에서는 50% 수익 나는 애들이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이 그렇게 좋아요. 삼성전자만 재미가 없을 뿐 나머지 결제주 잡주들 뭐 이따가도 몇 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뭐 장난 아니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막 지금 상한가 가고 막 위지트도 지금 25% 상한가 가려고 그러고 갤럭시 머니트리도 다날도 지금 결제 관련주들 막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금 막 13% 15% 막 20% 등등 다 급등 나오고 있는 이런 폭등장이 나오고 있는 이런 개별 잡주들 시장 속에서 대형주들만 안 움직인다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금화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바닥주 위주로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대형주를 노리는 분들, 그다음에 안전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성호하이텍 뭐 그 외에서도 뭐 한일유화라든지 서현유화라든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만큼 지금 위치에서 위치로 봤을 때 뭐 레포트들에서 지금 뭐 피크아웃이 어쩌니 뭐 안 좋은 이상한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위치에서 이쪽이 안전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서도 뭐 지금 가격보다 싸게 얘기할 때도 있고 조금 비싸게 얘기할 때 있는데 결국은 9,500원, 10,000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들 수익 나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성우하이텍인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또 소개를 해드렸던 표적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좀 장점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일과 3일 랩지노믹스 각각 3,950원과 4,1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첫날은 7% 목표가 달성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월 4일 퍼스텍은 3,290원 말씀해 주셨고요. 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5일은 성우하이텍 8,880원에 접근해 봤고요. 1.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네이버는 22만 5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9일 제넥시는 10,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0.8%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어제장에서 대성산업 3,6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76.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살펴봤던 대성산업,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좀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표적 종목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성산업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중동 이슈가 끝나지 않았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해서 또 유가가 또 오를 수도 있고 뭐 좀 밀려도 안 빠질 겁니다.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고 한번 보자면 대성산업 자, 엄체 바닥에 있으니까 어제 3,650원은 공략을 했고 오늘 40원까지 왔다가 어차피 위치는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어제도 특징을 얘기해 드렸는데 다른 가스 관련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극동유화라든지 중화에너지, GSB 다 움직여도 얘는 꼼짝도 안 해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어요. 쟤네들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한번 이렇게 튀면서 한 3,800원만 가도 5% 수익 나올걸요? 이게 엄체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3,800원만 가도 5% 수익 나오지만 한 번씩 4,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종목이니까 한 9% 정도는 가볍게 단타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바닥 종목들이 한 달을 그렇게 넘지 않는 선에서 한 번씩 튑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이슈도 아직 안 끝났고 그다음에 유가가 맨날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튈 거니까 어차피 지금 거래도 말랐고 그리고 앞서서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계속 떠 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들어왔고 다시 한번 또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모양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극동유화도 그렇고 흥구석유도 그렇고 중화에너비스, 중구석유 이런 애들도 봐봐요. 지금 이렇게 한번 날을 세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불기둥 레이더 종목으로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데 거래 실르고 날을 한번 세우게 되면 이게 일로 떨어지면 저점이 안 깨지고요. 횡보하다가 이게 또 튑니다. 또 튀고 또 튀어요. 그러니까 오늘 튈지 내일 튈지 다음 주 튈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또 튀어요. 튀어 날아가면 대성산업은 어떻게 되겠죠? 이게 또 조금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HLB가 튀니까 그렇죠. 얘가 여기서 바닥에서 이게 일로 튀니까
HLB 바이오스텝이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듯이 따라가서 19% 수익을 줬듯이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만약 오늘 밤에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아도 이런 애들은 끄떡 없죠. 오히려 거꾸로 오르죠. IT주도 조정받으면 오히려 거꾸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 안전하게 편안하게 갖고 있다 보면 한 달 안쪽에서 뭐 한 9%, 10% 이렇게 수익이 나면 잘 팔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2개만 살펴보고 자, 제주반도체. 자, 오늘 좀 5일선 이탈이 나올랑 말랑 하는 것 같던데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 그랬죠. 자, 드디어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누군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팔고 있겠죠. 수익이 뭐 400% 가까이 올라왔으니 뭐 안 팔고 배겨요.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챙겨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긴 합니다. 조정받으면 만약에 조정받으면 단타로 노리는 분들은 14,000원 뭐 이 정도 내려오면 단타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보유자의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이미 뭐 300% 400% 나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고 있다면 14,000원으로 내려와도 그냥 버티세요. 14,000원 내려가고 뭐 심지어 뭐 10,000원으로 내려가도 다시 언젠간 또 올라가겠죠. 비중을 줄여놓는다라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비중 하나도 안 줄여놨는데 지금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10,000원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45% 떨어지는데 보유하라는 게 제정신으로 된 그렇죠? 대응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작게 해놓고 에라 모르겠다. 오징어 다리 어디까지 뿌러 터지고 올라가나 한번 갖고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꿈의 목표치는 5만 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카카오만 보고 자 카카오 안 빠지고 잘 가네요. 자 6만 원을 넘어서 6만 1,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 수급의 힘이죠. 수급의 힘이고 개인들은 그래도 안 삽니다. 왜냐면 하도 얘네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짓을 많이 했죠. 상장해놓고 쪼개놓고 보호해서 물량 나오고 자기네들 다 팔고 막 그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기사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많이들 실망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배신당해서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이고 그래요. 보유자 영역이고 과거에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를 노린다면 조정받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좀 많이 떴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15%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폐역 종목인 성우하이텍으로 가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자, 성우하이텍. 참 만만하죠. 이거 바닥에 있고 잡주도 아니고. 자, 그리고 현대차는 아직 조금 더 힘을 더 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여기 저점은 안 깨질란 모양이에요. 계속 여기서 버티는 거 보니까. 그리고 기아가 얘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기아가 좀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기아는 좀 더 어제보다 어제 1.5% 오늘 1.2% 모양은 현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 대형주들 완성차의 대형주들이 저렇게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괜찮죠. 그래서 성우하이텍 현재 가격이 지금 9,010원인데 그냥 9,000원에서 공략을 해보세요. 어차피 며칠 전에 8,880원에 드렸었잖아요. 8,880원에 사신 분들도 괜찮고 뭐 9,000원에 사신 분도 괜찮고 그 전에서 뭐 9,500원대, 400원대 뭐 그때 산 사람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는 10,000원을 저는 돌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일본 시장 역사적인 신고점 같고요. 어제 일본 시장 도요타부터 해가지고 반도체가 잘 갔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정고점 돌파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 업종의 대표주들도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일이 있지 일로 저점 깨지고 일로 내려갈 일은 크지 않다고 보니까 그래서 성우하이텍, 화신, SL 뭐 다 똑같아요. 모양들 다 비슷비슷하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양봉 나오고 화신, SL
다 모양 이쁘죠. 성우하이텍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하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성우하이텍, 화신, 세종공업, 서현이야, SL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올라가고 움직이면 성우하이텍도 따라갈 거니까 기존에 갖고 있든 아니면 오늘 공략하든 대형주예요. 막 가볍고 그런 종목 아니고 시가총액 7천억짜리 종목이고 그리고 물량도 좀 있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대형주 쪽에서 좀 승부를 보고 싶다 하면 이쪽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다 저는 잡주를 하겠습니다. 그럼 잡주 좋죠. 왜냐하면 잡주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냐면 이것도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기술 투자 이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이거 얘기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이쯤에서 한 10월 달인가.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 뭐 다날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잡주들은 너무너무 잘 가요 지금. 뭐 한일진공 뭐 이런 애들 완전 지금 상한가 가고 있고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있죠. 이게 1월 4일 날 이거 패턴 봐봐요. 이거 마크로젠하고 비슷하죠. 마크로젠도 11월 달인가 그때에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뽑았던 패턴주였는데 하나투자증권이 1월 4일 날 뽑은 겁니다. 1월 4일 날, 요 날.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급등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 개별주들, 그다음에 패턴주들이 잘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하고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뽑았지만 지금 아침 방송에서는 안전하게 갈 필요가 있어서 아침 방송은 좀 지루하지만 단점이 없어요. 단점은 있죠.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급락하는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원래 그런 종목이고 하나투자증권은 왜 이렇게 잘 가요? 그러면 그때도 뭐 토스 관련주로 예전에도 선계를 한 종목이긴 하지만 얘는 떠 있잖아요. 거래가 실려 있고 성우하이텍은 무겁잖아요. 물론 쟤도 무겁긴 하겠지만 얘는 무겁지만 얘는 밑으로 급락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성우하이텍. 급등하고 이런 걸 공략하려면 가상화폐나 아니면 토스 관련주나 결제주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가스 관련주나 뭐 이런 애들이 뭐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하여튼간 그런 특징마다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급락하는 것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안전한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성우하이텍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성우하이텍 매수가 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에 8차례 연속적으로 동결을 좀 결정을 했고요. 현재 미국과의 격차는 역대 최대 2%포인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오늘 장에서 0.43% 약보합 순이고요. 22,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친환경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CES 2024에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새로운 비전으로 또 제시가 되면서 수소 관련주들 또한 그동안 좀 위축돼 있었다가 살짝 고개를 좀 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순 보이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43,0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두산퓨얼셀 보기 전에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은 공개방송 안 하지만 공개방송 할 때에서는 노란톡방에다가
공개방송 하는 주소를 올려드리니까 그때 들어오셔갖고 얘기 들으시면 되겠고 어제도 전략을 줬죠. 현금화 대응하는 장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 확인을 하고 섹터를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장은 좋습니다. 매매하기 지금 종목들 엄청 튀죠 지금 막 급등하는 애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불기둥 레이더 종목은 급등주 위주로 뽑는데 뭐 돌아가면서 급등을 해요. 뭐 여기서 뭐 얘기해봤자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는 그런 급등주들은 오늘도 급등하고 내일도 급등하고 내일 모레도 급등하고 그래서 패턴주를 잘 뽑아서 공략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그런 공부와 그런 얘기들은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두산 퓨어셀 요것이 매수 가격이 지금 43,000원이 있으신 거 빼고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좀 무거운 것도 좀 있겠고 그래도 올해 3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이제 바닥에서 돌리겠다고 이렇게 들어주죠. 횡보하고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니까 보유하셔도 되는데 43,000원까지 올라오려면 일단 지수가 3,000까지는 올라가줘야 이런 쪽에서도 낙수 효과라 그러죠. 위에 물바가지 생각을 하면 위에다가 물바가지가 10리터짜리 물바가지인데 거기다 100리터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90리터는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나머지 바가지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수가 급등하고 막 그러고 막 자금들이 들어오고 막 미국 시장 폭등하니까 뭐 신흥시장, 뭐 한국 시장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막 사우디에서 돈 들어오고 막 중동에 돈 들어오고 유럽에 돈 들어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주식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다 그러면 그때서는 얘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만 급등 나오고 개별주 테마주 장세만 되는 흐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은 좀 늦게 움직인다는 단점만 있을 뿐 지금 위치서부터 저점 깨지고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만 원까지 보유를 해보시고 거기서 다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종목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LG전자요. LG전자. 네네. LG전자. 엊그저께 뭐 실적은 뭐 좋다 그러는데 자꾸 떨어지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9천 원에 44%요. 10만 9천 원에 44%. 예, 비중이 예. 되게 많으신데 10만 9천 원. 한 사신이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한 5개월 됐을까? 아니요,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네네네. 10만 9천 원. 그럼 물타기 막 하다가 만들어진 가격인가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네네. 참고 가져가 보세요. 뭐 얘가 그렇게 크게 지금 장이 빠질 흐름은 아닌데 네네. 이상하게 안 가네요, 그렇죠?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 실적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적으로 안 간다고 주식이. 예, 지금 그러면 얘 LG 저점이 디스플레이 전저점이 얼마인가요? 그 전에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 저렇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일 때 얘가 그렇게 몇 년 동안이면 1년, 2년, 3년 반등 주고 4년, 5년 하여튼 6년 이상 LG 디스플레이는 갈 것처럼 하고 안 가고 갈 것처럼 안 가고 아주 그냥 말 진짜 안 듣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네네. 같은 LG라서 그런지 말도 되게 안 듣네요. LG도. 근데 이렇게 말 안 듣다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삼성 SDI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 잘 듣고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이게 10만 원 이전에 있었을 때에서 이게 4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에 8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때도 얘도 말 되게 안 들었었어요. 2014년도서부터 뭐 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안 올라가 그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하니까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세력들이 맘 놓고 땡기면은 이제 가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세력들이 같이 마음이 같으면 올라가는데 세력들이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저점이 지금 뭐 바로 밑에 여기잖아요. 93,000원이고 그거 깨지면은 뭐 85,000원, 8만 원인데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끈덕지게 붙어 있어요. 어차피 LG전자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시장은 좋아질 거고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확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손절하잖아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흔들렸다가 다 올라왔어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이따가 손절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LG전자 일단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적은 좋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눈 감고 한 3개월만 참아봐봐요. 그러면 11만 원은 가지 않을까. 3개월만 딱 참아봐봐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간 시간 갔다가 상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우 하이텍 2.2% 정도 상승하면서 9,04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 9,0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실 거고요. 0.22% 강보와 수준이면서 2,5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먼저 함께 살펴보자면 약보합순에 머물면서 현재 73,200원 선 지나갑니다. 홍라이 관장,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이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분 2조 원 정도를 블록딜로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주가가 좀 약세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강보합순에 머물고 있습니다. 880선 향해서 8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기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 정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회복했고요. 3거래일 만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7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7분 지났는데요. 오늘 양시장 함께 빨간불 켜면서 움직입니다. 둘 다 강보합순에서 움직인다라는 점, 공통점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의 섹터들 제일 강한 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토스, 그다음에 통신장비주도 강하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주죠. 정부에서 규제 같은 거 푼다는 얘기 때문에 호재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쿠팡 관련주, 뭐 웹툰 관련주, 뭐 여전히 인공지능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오늘 이제 저녁에 10시 30분에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현금화 대응은 필요는 없지만 조금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는 떠 있는 거는 철저히 좀 피하고 완전 바닥에서 떨어질 자리도 없는 애들이죠. 그렇다고 차트가 무너져 있는 애들 말고요.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좀 어려울 텐데 무너져 있는 차트 말고 좀 바닥 권역에 이제 붙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애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 흔들렸다 다시 올라갈 거라서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서 그렇게 이제 뭐 오늘만 잘 넘어가서 내일 미국 시장이 크게 날 빠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 예상이지만 크게 안 빠지면 별로 타격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을 IT부터 또 사야 되겠죠. 지수가 강하게 넘어가면 IT, 뭐 인공지능, 로봇, 또 의료 AI 또 움직이겠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IT, 그래서 ABC 테마에서 IT, 또 제약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제약주들도 안 빠져요. 바닥에 있고, 뭐 예를 들어 제넥신 같은 경우, 차트 한번 잠깐 보면 이거 엊그저께 얘기했던 거, 이거 바닥에 있는 거. 이거 10,000원에 드렸던 거, 이거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지수가 만약에 오늘 흔들린다,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뭐 흔들려봤자 뭐 여기까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어차피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전하고 근데 떠 있는 것들은 뭘 조심하라면 예를 들어 아가방 컴퍼니는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좀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테마고 잡주잖아요, 얘들도. 뭐 1년 내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이슈 나올 때만 움직이는 그런 개별 종목들인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괜히 매매했다가 오히려 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최근에서도 이 마크로젠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렇게 여기 있을 때에서 이런 패턴주들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골라서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세요. 이미 벌써 뉴스 다 나오고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와 있는 거 잘못 건드려 갖고 흔들릴 때 시간도 낭비되고 손실도 커지면 안 되니까 아니면 차라리 초보자들은 그냥 안전하게 아까도 얘기했죠. 제넥시처럼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애들 붙어 있는 애들로 그냥 이런 애들로 갖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성호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성호하이텍도 무거우면서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전합니다. 지수가 흔들려도. 그래서 떠 있는 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떠 있는 것들 중에서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심 가려서. 근데 그래도 물려도 수익 납니다. 장이 얼마나 좋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제가 2년 전에 2022년도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고점에 있는 거 잘못 물리면 몇 년 고생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떠 있는 거 물려도요. 한 달 안쪽으로 갖고 있다 보면 뭐 애들 아가방 커퍼니 최고점에 물리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한 70% 100% 올라가는 애들 물리잖아요.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오히려 수익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왜 물려요? 확 빠진 다음에 들어가면 50% 100% 또 수익 나올 텐데. 그러니까 본전치기 하지 말고 흔들 때 사면 좋다. 지금 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 상황 좀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I 이노베이션 함께 좀 들어와 있어서 볼 텐데요. 3.3% 정도 상승하면서 25,0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신약을 연구하는 기업인데요. 지난주에 한 주당 신주 한정을 배정하는 100% 무상 증자를 결의를 했습니다. 신주 배정일 22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24,58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오늘 일본 시장이 강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고 싶어도 많이 못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CPI 지수 발표 이음에서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이런 애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차트를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일본 시장이 저렇게 강한 거 보니까. 그럼 얘도 패턴으로 볼 때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지수가 2,700 일단 돌파가 되면 그때에서 생각해 보는 문제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박스권에서 코스피도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대역이 속편합니다. 28,000원부터 3만 원 사이까지 더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는 오이솔루션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5.9%, 약 6%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13,8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G나 6G 요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이 6G 기술 투자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오늘 동반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이솔루션도 오늘 마찬가지 6% 정도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을 좀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이 연초장, 1월장, 2월장, 3월장 이럴 때에서는 주식 같지도 않은 이상한 바닥에 있는 잡주들이 잘 올라가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실적으로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여태까지 막 쾌쾌묵게 막 몇 년 동안 물려 있거나 매집했거나 이런 애들이 원래 이런 연초장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9년 전,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런 흐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 역사적인 신고점도 가려고 하고 대선도 있고 일본 시장은 이미 올라갔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바닥주들도 이제 작전하는 애들도 이제 열심히 움직이겠죠. 자, 보면 얘는 3년 동안 빠졌습니다. 3년 동안 빠졌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슬슬 실리는 것 같고 얘는 2만 원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시간이야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2만 원 도달하지 않을까. 밀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중이 이미 많네요. 2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웠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뭐 2만 원에서 뭐 추가 매수까지 했으면은 한 1년 정도 묵혀둔 것 같네요. 1년 정도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2만 원 기준으로는 3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지금 묵혀 있다가 올라오는 중인데 2만 원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워낙 바닥이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더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보유하는 전략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기술 투자 들어와 있어서 이 종목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8,02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8,020원 선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비중 7%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이 우리기술 투자가 한 달인가 2달 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뽑은 거거든요. 차트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이런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뽑았겠죠.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의 종목은 뽑을 때 약하거나 잠자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안 뽑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고 뭐가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야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런 애들이 왜 계속 더 잘 가잖아요.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린다고.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는 뭐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자 우리기술 투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6,300원이시란 말이죠. 최근에 사셨는데 패턴주죠. 뭐 이렇게 올라와갖고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공략을 해서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고 안 깨지면 이제 노리는 건데 상가 갖고 돌파가 됐으면 근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한 이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아니면 뭐 요즘 될 텐데 그러니까 바닥에 들어주고 나서 근데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한 차례 세게 올라가죠. 조정받죠. 그리고 나서 종고점을 뚫는다. 이러면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미쳐서 날뛰게 됩니다. 이게 한번 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잡아봐라고 자꾸 도망가요.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난 상태에서 종고점을 지금 뚫는 상황이 나와주게 됐는데 그럼 내일도 또 급등 나오겠죠. 그러면서 계속 급등 나와줘야 돼요. 12,000원, 15,000원, 2만 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막 200%, 300% 수익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와줘야 되면 그래야지만 바닥에 있는 지금 다른 애들도 그런 식으로 아주 미쳐 날뛰면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들끓으면서 막 이것저것 이제 급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꿈꿔오는 그런 시장이 되려면 이런 애들이 열심히 달려줘야 돼요. 그래야 뭐 게임주, 엔터주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상한 애들도 지금 다 급등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막 안 움직여갖고 답답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쫓아갑니다. 테마는 틀려도 있잖아요. 쟤네들이 500% 막 1000% 막 날아가면 그래도 바닥에는 이상한 잡주들도 50%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장이 올라가 주는 게 좋죠.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자면 7,000원이 안 깨지면 한번 계속 갖고 가보세요. 10,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무식하게 한번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거래량도 마음에 들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12,000원 목표치를 보고 달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12,000원이면 근데 이런 얘기한다고 또 방송 보시면서 또 사지 마세요. 이러다가 꼬꾸라지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로 떨어지면 25% 물립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7,000원만 안 깨지면, 그러니까 7,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단가가 낮으니까 하는 말씀드리고 이 정도의 흐름이면 10,000원 돌파는 가능해 보입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바닥주들, 테마주들 막 난리치고 막 장난 아니죠.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도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CPR 지수 발표 나온 이유에서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느낌입니다. 그냥 예측인데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게 되면 내일서부터 또 바닥주들도 움직이고 IT도 움직이고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저녁에 CPI 지수 발표 보면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모두 눈치 보기 장세 보이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 바닥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 성호하이텍이고요. 매수가 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